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올해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0만 가구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총 9만 6천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로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10만 가구 신규 공급이 전월세난을 진정시킬 좋은 카드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3월 8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고민들, 부동산 투자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했고요. 또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는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답했던 점들, 궁금한 점들 남겨주신다면요, 또 속 시원한 해결책들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 속 시원하게 해결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OX 퀴즈를 통해서 재밌고 쉽게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전셋집,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카드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높을수록 안전할까요?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네, X카드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뒤에 자세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도해지적 수치와 추진계획은 토지 경계 분쟁의 해결 방안이다라고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까지 들어주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세권으로 이름 붙은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역시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문제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위험한 전셋집,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질문에 O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 이 깡통 전세, 깡통 주택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정말 하늘을 모를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네.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지역도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몰라라 손을 내버리면은 그 보증금이 붕 떠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많이 민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이 새로운 상품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위험한 전셋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전세금 안심 보출 대중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함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보험이 결합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 돈을 대신 전세금을 보증보험해서 제공을 해주는 역할과 또한 제가 집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전세금도 담보대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요.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상품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는 4억, 그 밖의 지역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고 비아파트, 뭐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그리고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 것들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료는 전세금의 0.15%입니다. 예를 들면은 3억짜리 전셋집이라면 연 45만 원, 보통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니까 9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부담을 네네.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데, 이 활용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한 전셋집을 알아볼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장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전셋집은 가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예를 들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집주인이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 가격의 시세의 90%가 이상이 된다면은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단독 다세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가면 가입이 되지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 신청을 한번 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은 안심해도 된다. 아니면은 위험하다라고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간단한 게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쉽게 알 수가 있긴 하지만 네네. 비전문가들이나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대부분이시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자신의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보증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비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보증보험 자체가 3억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이면 90만 원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굳이 이 3억을 전체를 다 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잘 아신다면은 예를 들면 대출이 5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보증금이 한 3억 정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한 90%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이 돼요. 요즘 네, 트렌드가. 그러면은 한 1억 정도를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1억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3억짜리 지불했을 때 90만 원 내는 비용을 15만 원만 내고 보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만약에 집을 얻을 때 대출이 끼어 있다면 네. 어느 정도를 몇 퍼센트 정도 집값의 몇 퍼센트 정도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집에 거주해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직접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채무 부담 능력, 이 관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처럼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세금과 전세 대출금 이 합쳤을 때 일반적인 시세의 한 80% 정도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요즘 서민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이 대출금이 과하게 많은 전세집과의 계약을 할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세 보증금 높을수록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 보증금 높을수록 아무래도 월세가 좀 싸기 때문에요. 그렇죠.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전셋집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는 버리는 돈,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보증금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월세를 두시는 분들의 집 주인분들 대부분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굉장히 많은 부분의 퍼센트가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시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으시고 그냥 그 월세금으로 이자를 상계를 처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라던가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 초기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까지 가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다던가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은행권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집주인 같은 경우 집값 하락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이 안 되니까 또 은행권에선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체가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월세 보증금이 높으면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예, 바로 이걸 보셔야 돼요. 편리하다 아니면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가 아니고 안전하지 않다. 근데 이 부분도 물론 법적인 부분으로 보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이라던가 지방에 따라 다른 비율로 금액이 측정되기는 하는데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비용은 서울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한도 전세값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최대 3,2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매 우선순위
순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하위권의 순위가 있더라고 해도 만약에 집이 처분이 됐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순위가 되더라도 이 9,5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일 경우 최대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순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월세를 찾아보시면은 3,000에 얼마로 많이 하실 거예요. 투룸, 쓰리룸은 3,000에 얼마, 그리고 원룸 뭐 1,000에 얼마, 5,000에 얼마, 500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하는 이유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보증금 부분을 조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측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또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높일 경우가 있어요. 이 3,2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 1번 문제에서 제가 보증보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9,500만 원, 9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3,200만 원까지 보증이 되니까요. 그 차익 같은 경우는 뭐 한 5,800만 원 정도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은 전세금을 높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면 또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마다 소액 임차인의 이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회지적 수치와 추진 계획은 토지 경계 분쟁의 해결 방안이다라는 질문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전 일단 질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이건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님들도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지를 투자하시는 주변 분들을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굉장히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왜 경계선이 없느냐? 물론 경계선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도회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토지의 경계선이라든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종이 위에다가 선과 점을 활용을 해서 도형화해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적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종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썼던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세분화가 되지 않고 또한 정확하지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측량을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건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과 또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잘 되어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분쟁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계속 뭐 1975년부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신도시라던가 대규모 택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수치화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바꾸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도시라던가 택지 지구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에서나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 필지 중에서 6.1%밖에 지금 수치화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11개 시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자세한 수치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이 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쟁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로 인해서 분쟁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회지적 수치화 추진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는요. 역세권 이름이 붙은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질문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역세권 투자라고 한다면 저희 방송 중에도 참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일단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적을 했죠. 그 시형 아파트라던가 시범 아파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름을 붙였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은 뭐 반포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힐스테이트 태전이라던가 지역명을 함께 붙여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 광역기본계획, 서울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2030 광역기본계획에서 철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전국의 철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하철 KTX라던가 GTX라던가 각종 광역철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역에 붙여서 많이 지금 지하철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장 단적인 얘기로는 2014년에 광명역에서 분양되었던 광명역 좌회기가 있었습니다. 광명역 좌회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되어 있는 이런 데인데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KTX가 시발되는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TX 역세권의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완판이 됐어요. 그렇군요. 뿐만 아니고 올 1월 달부터 지금 전국에 분양이 됐던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총 5개가 지금 지하철뿐만 아니고 KTX 역세권 명까지도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역들 모두가 1월 달, 2월 달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미분양도 많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역세권 이름이 붙는 아파트 단지들은 쉽게 상상이 갈 거예요. 과거에 지역명이 붙었을 때 그 지역에는 아파트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역세권 면이 들어간다면은 그 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구나라는 상징성을 갖고 쉽게 연상이 되는 그래서 상품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청약 경쟁률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요. 또한 투자 시에도 좀 더 이점이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거처럼 지역명이 아닌 오히려 역세권 이름이 붙은 아파트와 이 상품들은 앞으로의 이 상품 가치가 높고 향후에 또 미래의 그 지가 상승이 좀 높아지는 기대할 만한 그런 상품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따져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시면 또 명쾌한 해결책들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번 그리고 문자는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요. 명쾌한 해결책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에 대해서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남양주시 네. 지금동 힐스테이트 입주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목적은 이제 거주 목적이에요. 네. 이제 살면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좀 가치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전망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분 지금 남양주시 지금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고 계시다는데 어떤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동 현대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아니, 살고 있지는 않고요. 아, 예. 지금 그쪽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매수 중이시고요. 몇 평형 네. 하시려고 하시죠? 34평이요. 34평형이고요. 혹시 가격은 얼마인지 좀 알아보셨나요? 그 층마다 좀 다른데요. 그렇죠. 뭐 3억 9천에서 네네. 한 4억 2천, 4억 3천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층 호스나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그렇게 나오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네네. 뭐 어느 정도 기간을 거주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냥 이제 뭐, 앞으로 뭐 10년 이상이고 계속 좀 거주할 생각이세요. 뭐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위치가 도농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죠? 네네. 네, 도농역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궁금한 게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는 지역이죠. 과거에는 재개발 지역이 있었고 또한 지금은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데 보시면은 저기 있죠. 바로 다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투자를 하실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네. 죄송한데 다산도 있고 뭐 진건도 있고 그렇죠. 저 위에 뭐 별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워낙 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을지. 그러니까 다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떨어질지가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첫 번째는요. 장점이 있어요. 이 지역은. 네. 보시면은 해당 아파트는 여기에 있고요. 바로 옆에 도농역이 있고 요 라인이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서울로 이어가는 그 지역이고요. 혹시 지금 어디에 거주하시죠? 지금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서초동 근무하시고요. 그럼 네.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직장과의 접근성이라던가 좀 저렴한 비용.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추후 이제 이쪽 이제 서초동 쪽은 집값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많이 세죠. 네, 남은 자금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뭐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익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그렇죠. 하시려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금액 네. 보고 여기 하실 건데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하셨나요? 공부한 건 없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계시는데요. 뭐 간단하게 지금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지역은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많은 노선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구리와 서울을 이어지는 남양주와 이어주는 그 목전이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요. 또한 이 경의중앙선이 아니고 경춘선이죠. 경춘선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지는 않지만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 자체가 아무래도 배차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지하철을 활용해서 좀 서울로 가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먼저 크게 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산신도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인근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이 지역 자체는 앞으로 2년 있다가 개발이 되지만 단순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뿐만 아니고 이 지역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가 들어가면요. 집도 들어가지만 기반시설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혹시 네. 기반시설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뭐 네. 관공서라든지. 그렇죠. 네네. 뭐 소방서라던가 뭐 종합운동장 같은 어떤 게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해당 아파트 보면은 지금 아파트 보면 이 옆에 인근에 상업지구라던가 어떤 이 앞에 있는 이마트라던가 많은 것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큰 시대 차익을 기대하시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요. 실제 거주하시면서 생활의 편리성도 즐길 수가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 경기에 따른 그 상승도 편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세 차익은 그렇게 뭐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아파트 자체가 작년에 입주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예요. 지금 현재로선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2018년, 2019년이 돼서 다산신도시가 입주하게 된다면은 다른 이제 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에 힘을 끌어갈 텐데요.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아파트들이 상승을 할 때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근의 다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활 인프라가 점점 더 구축이 되고 더 살기 좋아진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전문가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점 궁금하세요? 여기 좀 주소를 갖다 알려드려야 되나요? 네, 좀 자세한 주소와 고민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네, 노원구 네네, 월계 2동 네, 45길 21 네, 롯데 캐슬 아파트요. 네. 여기 지금 매매하고 향후 전망을 제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자, 지금 노원구 월계이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수는 네네. 하셨고요. 매매 시점하고. 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좀 32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식구가 두 식구예요. 그래갖고 네. 이제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한번 전문가와 의견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팀장님, 이분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거기 11월 달인가 10년 저기래요. 10년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네네. 입주한 지 10년이 되셨고, 일단 10년이면은 대충 2006년도 대충 그때 분양을 좀 받으셨겠네요? 예. 네, 분양을 받으셨을 거고, 지금 현재 혹시, 여기 아파트 가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가격은 지금 32평이 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가로 해서 노약층이 뭐 4억 6천, 4억 7천 저기 올해는 네. 저층이기 때문에 그쵸. 뭐 4억 2천 5백에 한 매매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억 2,500 정도, 4억 3천 정도. 그럼 혹시 네. 이 아파트의 최고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격이? 제일 네. 높게 올랐을 때. 높게 올랐을 때가 입주한 지 한 4, 5년, 그쵸. 3, 4년 지나서 5억이 넘었어요, 네, 그때가. 그렇죠. 한 5억 2009년쯤에 막 그 정도 부동산 나왔어요. 경기가 정도 최고로 좋았을 때, 2009년쯤에 그때 이제 5억 중반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네.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지가 않고 있죠. 최고점을 찍지 못하고 있고요. 네, 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깜빡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도 타이밍도 걱정을 하실 거고요. 네, 일단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지금 가까이 봤을 때는 지금 현 위치잖아요. 네, 멀리 한번 바라볼게요, 어머니. 멀리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이 본 아파트 위치가 이쪽인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1호선 월계역이 위치해 있고요. 광운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어머니. 네. 지금 가격이 왜 안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혹시? 그 옆에 또 주공 아파트가 있고, 네. 글쎄요,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호재가 없네요, 거기는. 지금. 첫 번째는요, 네. 바로 개발 호재가 네, 없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개발 호재가 없어도.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냐면 부동산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네. 바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직주 근접이 많이 힘든 지역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중교통이 좀 많이 불편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뭐 강남권이라던가 아니 한양도성권이라던가 여의도권이라던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아침에 출퇴근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하지만 공기는 좋잖아요. 네, 공기도 좋고, 그쵸. 이게 요즘 한송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네. 교통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네. 사람들이 네, 직주 근접을 할 한 번에 가는 때는 것은 저기도 한송, 네.
네. 근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자그마한 차이가 사실은 가격 상승에 여력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상승이 안 된 거고요. 사실 서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과거의 고점을 넘지 못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아파트의 저걸 상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호재라던가 또 교통이 크게 발전하거나 지하철 노선이 개발 어떤 여력이 없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가격 상승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실 거주하시기엔 지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거주하기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매매를 할지 아니면 이제 소형 아파트로 갈아탈지 아니면 이제 주택연금 네. 나는 이제 올해 시점에 대해서 이제 해갖고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근데 오를 전망이 없다고요, 그게요? 오를 전망은 있는데요, 어머니. 네. 다른 일반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평균만큼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시고 어머니도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머니 굉장히 어머니의 집안 사정이라던가 자금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보.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안타깝게 전화를 받아주셨는데요. 개발 호재가 부족하고 업무 중심지에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이 어렵다.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전문가의 조언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이번에는 문자로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번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볼게요. 20평대 아파트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포 공덕 삼성 1차와 가락 우성 1차 아파트 중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이분 지금 소형 아파트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나을지 좀 답변을 주시죠. 일단은 마포 공덕 삼성 아파트와 가락 우성 아파트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투자가 어디가 더 좋을까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덕역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역세권 총 4개의 노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역세권이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요.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편승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급한 상승은 없습니다. 반면에 가락 우성 아파트, 아무래도 가락 우성 아파트는 인근에 있는 송파동이라던가 또한 지금 이 해당 아파트 자체가 20평대 투자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가격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경기와 판승을 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공동역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재건축을 통해서 좀 더 큰 시세 차익을 보시고 싶다면은 우성 아파트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송파구 자체가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의 가격 상승보다는 송파구 자체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송파구에 있는 가락 우성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안전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리스크가 좀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를 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번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지금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문자로 온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579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진구 자양 4동 극동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실거주 및 투자 목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팀장님, 이 부분 지금 광진구 자양 4동에 대해서 좀 전망과 그리고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2006년도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했을 때 많이 이슈가 됐고 또한 굉장히 큰 개발 지도를 그려지면서 많이 됐던 지역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아파트 가까이 보시면요. 네,
한강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이 높은 층 같은 경우는 한강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자양동 자체가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과 또한 오래된 주택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던가 입지 여건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양사동 극동 아파트 자양사동 자체가 보시면은 강을 건너게 되면 영동대교를 활용해서 건너던 청담대교를 활용해서 건너기만 하면은 10분 내에 강남권에 진출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남과의 집주 근접이 굉장히 가까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훌륭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경우는 서울 지도를 본다면요. 서울의 중심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 쪽에 마포라던가 아니면은 용산 한남동 아니면 옥수동 그다음에 성수동까지 지금 개발 계획들이 계속 차례대로 발표되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나왔던 한강 르네상스 개발이 2012년, 2013년도에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해제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또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 어떤 개발 계획, 서울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이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지역 극동 아파트 자체가 살기도 나쁘지는 않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아파트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면서 지내시면은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평화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사동 향후에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생각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전문가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그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기름역이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네. 평수도 소형 평수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교통편이 좋아서 매매를 했는데 뭐 이쪽에 개발이 홍등가 쪽도 없어지고 재개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신월곡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그걸 좀 그러시군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매도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전망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요. 성북구 기름동 아파트 개발이 좀 인근의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언제 입주하셨죠? 저희는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신월동의 인근에 있는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거주를 하셨었나요, 과거에도? 아니요, 저는 네. 직장 때문에 여기 왔다가 네. 그 부동산 채널 보니까 네. 평수가 작고 교통편이 좋고 뭐 이렇게 네. 하면 좋다 그래서 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 아파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계속 집값이 레미안 쪽 같은데 프리미엄 때문인지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크지 않아서 잘못 선택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요, 지금 실거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좀 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기름 3부 컨비니언 아파트가 바로 역을 질러가고 있잖아요, 단지 내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역세권의 장점은 있지만 소음은 좀 어떠신가요, 거주하시는데? 그렇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창문을 요즘 겨울이라서 창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경향도 있고 또 여름 되면은 요즘엔 다 에어컨 갖고 계시니까 또 창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거주하실 때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점이 좀 단점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사실적으로. 하지만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소년
진입 불가 지역이죠. 청소년 보호구역. 네. 네네,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현재로서는 한 30%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신월곡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어떤 물꼬가 튀었어요, 재개발에. 아, 그래요? 네, 저번 달에 발표가 났는데요. 이 성북 위지구와 함께, 결합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 결합 개발이 유네스코인가 뭔가 그쵸. 그것 때문에 그쪽에 용적률 나누는 게 뭐 어렵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려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가격 하락의 주 원인이 바로 청소년 보호구역. 네. 사실 그렇잖아요. 거주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는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잖아요. 또 주상복합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1, 2층은 그다음에 위쪽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상권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네. 변화는 좀 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폭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른 것과 다른 아파트들이 오를 때보다 좀 떨어진다던 건가 이거를 좀 먼저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 개발이 순서적으로 잘 진행만 된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지 여건이라던가 사실은 나중에 이 삼부 아파트 자체가 개발되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재개발되기는요. 아, 이 왜냐면 아파트는요? 가운데 역이 지나가니까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완성이 되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시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네. 한 가지만 더. 레미안 쪽은 네. 저희가 지금 소형 평수거든요. 네네. 26평. 네. 레미안 쪽은 저희 지역이 26평 매매가가 4억 5천, 5억대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아직 3억 초반인 것 같은데 향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을 말씀을 하시면요. 지금 위쪽에는 레미안 단지들 네네. 네, 삼성타운이라고 불리는 레미안 단지들 같은 경우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선으로 가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3억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저 아파트 단지들만큼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예를 들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네. 5천만 원이 오를 때 네. 이 지역은 해봤자 2에서 3천만 원밖에 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점점 늘어난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요, 얘네가 5천만 원 오를 때는 2, 3천이 아닌 4천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옆에 공사 개발이 끝나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지역에 또 경전철 후보제가 있어요. 네네. 네,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경찰철이 지금 잠깐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갖고 있고 이 경전철 노선 자체가 지금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인 게 그래서 여기를 매매를 하고 아예 다산이나 별내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 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별내 쪽이나 다산 쪽 같은 경우는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아무래도 새로운 도시고요. 신도시고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해요. 그렇죠? 그만큼 인근이 산과 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것과 경기권에 있는 것과 엄연히 달라요. 특히 남양주는요. 하지만 다산과 별내가 최근까지 올랐던 이유는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 가까워지니까.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 4호선 굉장히 좋은 라인이잖아요. 서울 중심부와 바로 질러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니까요. 하지만 동네 자체가 조금 노후됐고 낙후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았었지만요. 순차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동반 상승하잖아요. 분양 가격 보면. 네네. 그럼 저희가 그 홍등가 쪽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
또 같이 워낙 노후된 아파트인데도 그게 동반 상승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되려 떨어질까봐. 현재는요, 지금 네. 아파트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잖아요. 네. 가격 상승이 과거에는 기름 3부가 1위였어요. 네. 과거에는요. 하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순위가 바뀌어서 레미안,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가 네. 3부 아파트예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유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요, 바뀔 거예요, 순서가. 아, 그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엄연히 존재를 해요. 특히 네네. 고층의 어떤 아파트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네. 순위는 좀 바뀌겠지만요, 같이 동반 상승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 자체가 네. 쾌적하게 바뀌다 보니까요, 지역 자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근 개발이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향후 집가 상승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문자로 온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78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의정부 밀락동 송산주공 2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언제가 적당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팀장님. 네. 네. 자, 이분은 의정부에 있는 지금 본인 소유의 집을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밀락동 선상중공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개발 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7호선 연장입니다. 네,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탈출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밀락 2지구라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새로운 신도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많이 개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의정부의 가격 상승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이사를 하시게 되실 때 매도를 하시고 그 돈 갖고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매도 의견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저희가요, 일산 대화역 있는데, 네. 23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8년째 보유하고 있걸랑요. 네. 근데 별로 매매가도 뭐 많이 상승도 안 되고 그래서 팔아갖고 좀 옮길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시군요. 자, 전문가 한번 바로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에 8년 정도 보유하셨다고요? 네네. 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게요. 아, 네, 그럴 수밖에 그때도. 없었죠. 네. 특히 이제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또한 2009년, 2008년 왔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았던,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에 거주하시는 전반적인 모든 분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찾아가 본 적 있나요? 아니,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요. 네. 물어보니까, 저희가 샀던 거보다 한 3, 4천 원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거밖에는 아니고, 전세값은 뭐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당과 1기 신도시로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굉장히 네. 중반까지는 똑같이 올라갔어요, 가격 상승이. 네.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분당은 가격이 올라갔고 일산은 올라가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산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지역 조금만 더 갖고 계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일산 대화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한 2, 3천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3호선 연장이라던가 이런 교통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개발 계획의 확정이 발표가 났고요. 또한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면 또 가격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보유하시라는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모두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한능민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